최근 우리 주력 산업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대체 수출 주력 산업 창출을 통해 더 이상 후발국의 추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반도체, 올레드 등 아직 후발국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선제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진입 장벽을 높여나가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친환경 선박 등 미래 유망 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물론 1, 2, 3차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제조, 가치사슬 전반으로 스마트 공장을 확산하여 제조 정과장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설계, 엔지니어링 등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에 대한 역량도 빠른 속도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들이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대규모 개별 투자건마다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공동으로 지원반을 구성하여 전력, 용수 등 투자회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R&D, 인력, 금융, 세제 등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마련된 산업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업들은 기업 스스로 선제적인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8월에 시행되는 기업 활력 제고법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는 물론 투용자, 보증, R&D, 공정혁신, 고용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 과잉에 관한 기준 등을 포함하여 국제 관행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세부 실시 지침도 마련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업종의 경우 업계 스스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 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입니다. 작년부터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핵심 역량에 맞추어 사업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 최근 경제계 합동 설명회, 기활법 활용 지원단 등을 통해 기활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기대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M&A를 통해 기술, 시장, 인력 등 핵심 역량을 확장하는 선진국형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법 시행 이전은 물론이고 시행 이후에도 기업들의 사업 재편 과정에 애로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사업 재편에 과감하게 나서기 위해서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 해소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법적 뒷받침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 의사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 조기 창출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후에 무엇을 먹고 살지 두렵다는 언론 보도도 많지만 사실 미래 먹거리를 가장 고민하는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CEO 여러분들입니다.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들은 ICT 융합,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첨단 신소재, 고급 소비재 등 5개 신산업 분야에 44조 원의 투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3가지 기본 틀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한 시장 창출입니다. 신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 54건 중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47건은 이미 해결하였고, 무인기 사업 범위, 자율주행차 면허 기준 등 나머지 7건 중 6건도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거쳐 업계 요청대로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신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진국의 관련 제도와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가 신산업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규제를 혁파하는 데도 특별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에너지 규제 개혁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규제 개혁 과제들이 논의 중에 있는데 6월 중에 에너지 분야 규제 개혁 최종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특히 전력, 가스, 석유를 포함한 각 에너지원별 시장에서 신산업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진입과 영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전이 아닌 전력 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한 대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해당 구역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집중 지원입니다. 기업들이 제시한 5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 투자, R&D 등에 대한 금융과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R&D 인력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신산업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셋째로 이업종 간 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완성차,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개별 영역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이 함께 녹아든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에도 크게 뒤처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사례와 같이 국내 기업 간에도 경쟁 관계를 넘어 상호 협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창출할 수 있도록 융합 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5월부터는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드론 등 주요 신산업 분야별로 발전 방안도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업계의 시각에서 어떤 규제를 풀어야 되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또 어떤 형태로 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한 형태로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산업 발전 방안의 기획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10대 그룹이 적극 참여하여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중국 내수 시장과 이란, 인도, 멕시코 등 신흥시장 개척에 앞장선 한편 철강, 가전 등 주요국들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관계국 설득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들도 FTA 이행위원회, 검사검역, 장관급 정례협의체 등과 같은 고위급 통상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대기업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힘을 보태 주시라는 뜻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출 의지가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협력사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10대 그룹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전체 수출은 8% 감소했지만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많이 포함된 중견기업의 수출은 유일하게 3.2%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도 중견기업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중견기업이 많아져야 수출도 늘고 고용도 늘어 경제 활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해외 진출이 유망한 협력사를 발굴하면 정부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수출 지원 시책을 연계해서 협력사가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력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 성장 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을 통해 거래처 다변화에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수직적 분업 관계가 수평적, 개방적 거래 관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무역상사의 역할 강화입니다. 1975년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종합무역상사는 대한민국 수출로의 천병 역할을 해왔습니다. 계열 분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출 대행 기능이 약화되면서 2009년 과거의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폐지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최근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와 프로젝트 기획, 금융 조달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소비재, 플랜트 인프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무역상사가 중소업체에 지급한 승급금에 대한 환급 보증 제도와 수출 대행분에 대한 수출보험 할인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고 바우처를 통해 종합무역상사의 수출 대행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흥시장 중심의 플랜트 인프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의 금융담보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개도국 개발협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EDCF 등 공적 개발 원조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세계은행 등 우리가 기여한 국제기구 자금을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90년대 무역론을 극복하고 새로이 부활하고 있는 일본 종합무역 상사처럼 우리 종합무역 상사들이 다시 한번 수출 주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그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해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확대입니다. 현재 대형마트, TV 홈쇼핑, 인터넷몰, 면세점 등 12개 유통업체가 중국, 인도 등 14개국에 진출하여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국내 제품 6천억 원을 포함하여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유통기업들은 우리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수출 판로를 제공하고 현재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전달하여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등 우리 수출 기업들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들을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과의 매칭, 무역금융 등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유통기업과 중소제조업체 간 PB상품 공동개발 시 R&D 자금 지원, 동반성장 가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진출 유통 플랫폼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그룹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산업 현장은 경기적,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재편과 신산업 진출로 새로운 생존법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적, 제도적 틀을 제때제때 깔아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조기 창출을 위해 연초부터 약속드린 대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